네, 안녕하세요. 586 친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과 그 캠프가 후보 때 그리고 또 대통령 때 불법 사찰을 했다. 이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공식적으로. 핵폭탄입니다, 사실은. 이 사정을 좀 짚어보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핵폭탄이 터질 수 있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핵폭탄이라도 뇌관 제거하고 땅에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배경 좀 살펴보고 우리 이 보수 공화 쪽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핵폭탄을 터뜨려가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일단 올리면 한 그 광고가 안 붙는 노딱으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수가 좋으면 한 하루 안에 광고가 좀 붙고 재수가 없으면은 한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햄 조사위원회죠. 더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클린턴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의 선거 캠프와 심지어는 백악관까지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클린턴 캠프가 고용한 기술 책임자 및 그 동료들이 트럼프를 중상 모략할 목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해킹을 한 거죠. 일종의 통신장비 쪽을 해킹한 겁니다. DNS 트래픽이라 그러면은 뭐냐면 인터넷에서 접속할 때 어디에 접속했는지 그 남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킹했다는 소리예요. 통신장비를. 이게 좀 크죠.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죠. 성명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범죄다. 즉 워터게이트는 이제 그 닉슨이 대통령 선거 때 상대방 민주당 후보 진영을 도청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진영의 범죄는 트럼프가 후보일 때 사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후에도 사찰을 했습니다. 아까 이 문서에 보면 아까 그 더햄 발표 중간에 EOP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그래서 EO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건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및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현직 미 합중국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범죄는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법 행위다. 맞죠? 맞습니다.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선거 직전에 선거가 11월 뭐 한 3일, 5일, 6일 요때니까 그게 2016년이죠. 선거 직전인 10월 31일 날 표를 굳히려고 트럼프 잡았다 이런 메시지를 트위터 메시지를 날린 게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2016년 10월 31일 대통령 선거 한 대여섯 전입니다. 오후 8시 36분 메시지입니다. 이때 이제 힐러리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실제로 그 까기 전까지는 다 트럼프에 대해서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이렇게 여론조사 나올 때거든요. 그때 힐러리가 트럼프 잡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스스로 범죄를 고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메시지 이렇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이 트럼프 조직과 러시아를 잇는 은행을 연결한 비밀 서버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은행을 연결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와 연결된 트럼프 비밀 서버를 밝힌 제이크 설리번 보고서와 관련한 성명입니다. 이제 인용한 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인용한 이 아래 문서 Statement from Jake Sullivan on
new report exposing Trump's secret line of communication to Russia. 그러니까 러시아와 연결된 트럼프 비밀 그 통신 라인, 비밀 통신 라인에 대한 제이크 설리번의 보고서와 관련된 성명, 뭐 이런 거죠. 보고서에 대한 제이크 설리번의 성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다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것을 이미 당시에 이미 노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대형 폭로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뭐 민간인에 의한 폭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더햄 조사위원회에 의한 대형 폭로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빅미디어는 완전히 아닥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빅미디어는 뭐라고 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더햄 위원회나 그때는 트럼프 조롱하고 더햄 조롱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직접 보시죠. The biggest scandal was when they spied on my campaign. 예, 이게 이제 2020년 10월입니다. 2020년 10월에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2020년 10월 현직 대통령일 때 여기 보면 CBS 뉴스랑 한 말입니다. Spied on my Well, campaign. there's no real evidence. 그러니까 이 뉴스 진행자가 불법 사찰은 아무 증거 없는데요. 완전히 밟아버리잖아요. 현직 대통령을. That? Of course there is. It's all No. over the place. Leslie, Sir, they spied on my campaign and they can got caught. Donald Trump and William Barr promised that 자, Durham 이건 2021년 9월 MSNBC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와 더햄을 조롱합니다. would expose huge corruption, but he hasn't done that. is apparently an 이거는 2021년 10월 MSNBC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더햄을 엄청 조롱합니다. ongoing, concerted Republican and pro-Trump project to try to turn the investigation of the Russia scandal into some kind of scandal itself.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걸 파헤치려고 했던 노력은 정당하고 그게 뭐 불법 사찰이든 아니든 그것을 하나의 스캔들로 그것이 불법 사찰이라고 밝히는 트럼프나 더햄의 행위는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비틀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2019년 12월 CNN입니다. Okay, wait till the Durham report comes out. And then nothing happens and they just move on to the next conspiracy theory. It is never going to end. And guess what? People who want to believe that BS are going to believe it. 예. 이게 이제 이 더햄과 트럼프를 지난 몇 년 동안 조롱해온 이제 말하자면은 이 빅미디어의 태도인데 이번에 더햄 보고서가 이거 힐러리가 불법 사찰한 거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 빅미디어는 이번엔 또 완전히 생각하고 아닥입니다. 아주 흉측해요. 국내의 조중동도 뭐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죠. 굉장히 흉측합니다. 이 빅미디어라는 게. 다행히 우리가 이게 있어서 이제 빅미디어와 우리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되니까 얘들이 더 흉측한 마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쪽에 이런 게 없으면 평소에 얘들이 뭐 적당히 점잖은 척하면서 상당히 뭐 올바른 소리 하는 척하는 그런 분야가 꽤 많은데 이게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진실이 밝혀지니까 점점 더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더햄 보고서가 지금 2022년이야. 2022년 4월에나 나온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나온 거야? 트럼프 끌려 내려온 지 지금 만 1년 넘어서 나온 거야. 왜 이렇게 늦어? 이거 자체가 원래는 참 죽은 자식 몸 만지기로 예정된 게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저희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가졌던 시나리오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또라이로 낙인 찍어서 제거하고 그 이제 재작년 11월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공화당에 대한 월스트리트 돈줄 끊고 작년 1월에 월스트리트가 그러니까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러니까 기업을 조직해서 단체로 모아가지고 네트워크로 모아서 성금을 걷어서 당에 내는 행위를 안 하겠다라 그랬어요. 근데 기업의 네트워크형 성금에 전적으로 의존 비중이 높은 데가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쟤들 계산은 그 1월 달부터 공화당에 대한 기업의 네트워크형 모금 성금, 모금 기부를 안 하면 그 기업을 여러 개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기업 모금 프로젝트죠. 복수기업 모금 프로젝트. 그걸 팩이라 그럽니다. Political Action Committee. 그걸 월스트리트가 안 하면 공화당의 돈줄이 마르고 공화당의 돈줄이 마르면 트럼프로 원망하게 되고 트럼프 및 그 친위 세력 혹은 친트럼프 성향 사람들을 공화당이 스스로 숙청해낼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계산한 거예요. 그 작년 1월, 지금부터 한 13개월 전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럼 이제 공화당으로 하여금 트럼프를 내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오콘과 민주당이 강력한 글로벌리스트 진영을 만들 수 있겠죠. 공화당 내에 이제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 리퍼블리칸이 네임 온리하고 공화당은 네오콘이 정리하고 민주당은 이미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 강력한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다시 다져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더햄 조사위가 그거 할 때까지 작년 한 뭐 말까지 올해 초까지 더햄 조사위가 뭐 안 튀어나오면 그 못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더햄 조사위 아래 조사위원들 줄줄이 계속해서 더 검토해야 됩니다. 더 조사해야 됩니다 하면 계속 조사 보고서 늦어지잖아요. 침묵하면 그 후에 더햄 조사위가 밝혀지더라도 2022년 뭐 지금 2월 달, 3월 달에 뭔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다 배 떠나서 갔다 이거예요. 죽은 자식 못 만지기다 이거예요. 이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원래.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뭐냐? 월스트리트가 돈줄을 끊으니까 세상에 십시일반 소액 모금 구조로 더 건강해져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네. 그 다음에 트럼프를 약화시킨 게 아니라 마가 민초, 트럼피즘, 공화 신주류가 결합이 되는 MTR 동맹이 형성됐네. 이 MTR 동맹이 지금 공화당을 정리하고 지금 프라이머리 이제 텍사스부터 시작하거든요. 한 2주 후에. 전체 프라이머리가 텍사스가 제일 빠른데 프라이머리 들어가기 전에 이미 MTR이 버지니아 선거 이겼고 뉴저지 거의 다 뒤집었고 여러 선거들에서 계속 이겨왔어요. MTR 성향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그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대놓고 그 배반자 하원 의원 공화 하원 의원 그 리즈 체니하고 그 다음에 아담 킨징어하고를 대놓고서 규탄 성명을 때려버렸다. 그럼 걔들은 깨꼬닥한 거예요. 그래서 MTR이 공화당을 정리하고 중간 선거를 대승으로 이끌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하원 하나도 더 장악했다. 하원 지금 한 5석 벌어들이면 장악하는데 이미 하원 선거 피받아 될 걸로 알고 민주당 현역 하원원들 한 30명이 출마 안 한다고 사표 썼어요. 이미. 출마 포기서 썼어요. 출마 포기 표명했다고요. 그러면 의회를 MTR이 장악을 하면 더햄 불러가지고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청문회 꾸려서 조사위원회 꾸려서 계속 파고 들어간다고. 그 핵폭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더햄 저 보고서가 언제 핵폭탄이 되냐. 내년 1월부터 핵폭탄이 됩니다. 앞으로 한 10개월 지나서. 의회가 움직여서. 왜냐하면 선거는 11월이지만 새 원의 구성이 2023년 1월 3일부터 새 원이 구성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핵폭탄으로 딱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햄 보고서 핵폭탄의 시한폭탄 뇌관은 언제로 세팅되어 있냐? 2023년 1월 3일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살벌한 일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뭔가 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시간과 지능의 문제예요. 집요함과 전략의 문제예요. 이게 결합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이번 이 케이스는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내전이 25년 동안 숨어 탔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1990년경부터 친중 글로벌리즘이 맹위를 떨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했지만 그 저항이 빛을 못 봤어요. 공화당을 밀면 뭐 저걸 꺾을까. 공화당 밀었더니 더 흉악한 아들 부시. 더 문제 더 일으켰죠. 민주당은 아예 그냥 내놓고 그냥 극좌 악마 내러티브랑 결합해서 친중 글로벌리즘을 내놓고 끌고 가고 망국으로. 그래서 25년간 저게 축적된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저걸 폭발을 시켰고 트럼프가 내려온 다음에는 그 축적된 힘을 가지고 다시 MTR로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가 민초, 트럼피즘, 공화 신주로로.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흐름의 이 타임 스팬이 짧아도 뭐 25년, 뭐 30년 이런 거예요. 1990년부터 치면은 30년이라고 32년째 스팬이에요, 저게 지금. 그래서 인간이 어떤 종류의 정신적 지표를 세우고 집요하게 시간을 바쳐가면서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동안 계속 그걸 지능적 전략적으로 밀면 거기에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만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저쪽은 더 능해요. 케이스2는 뭐냐? 미국의 이제 서방의 정신 문화가 40년 동안 숨어탄 수치에 의해서 30년에 걸쳐서 망가진다고요. 이게 1950년 한국에서 6.25가 터질 때쯤 되면 이미 냉전으로 딱 굳혀졌고,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지성들, 뛰어난 지성들은 늦어도 1960년경이 되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우리가 이겼다. 쟤들은 여기 시장경제, 민주주의 못 따라온다라고 이미 알게 돼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만 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계획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할 수 있다라는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꼭 공산주의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미 그게 1950년대 들고 60년경 되면 체제 경쟁은 끝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이미 그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좌파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쭈그러진 채로 깃발 들고 버티는 거예요. 40년을 버틴 거예요. 1950년에서 1990년까지. 그랬다가 1991년, 90년, 89년에 동구소련 망했으니까 이제 깃발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깃발 불살라 버려야 되잖아. 천만에 글로벌리즘이랑 딱 결합하는 거죠. 이 신자파로 딱 변신해서.